너가 돈 주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게 라면서 돈을 받아갔고, 남성분은 너 이랬었지, 이거 퍼뜨리기 전에 나한테 돈 줘,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가중처벌을 받으면 3년에서 7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갈 범죄를 예방하는 핵심은 돈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는 것,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뉴스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떤 여성을 고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되었다는 건 그 범죄 수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갈 혐의로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사례는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축구 좀 관심 있다 하면 모르는 사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뉴스 기사 하나도 이미지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의 공갈 협박에 의해서 돈을 줬든 안 줬든 간에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멘탈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이겨내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 손흥민 선수가 한편으로 대단하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휘말리게 된 공갈이라는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로맨즈가 법적인 시선으로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갈 협박 일당은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만났던 건 사실이고 임신했다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만남은 거부하고 돈 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원이라는 돈을 여성분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같이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 씨는 누구냐는 건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현재 연인인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좀 충격적인 게 JTBC 사건 반장에 자신이 직접 제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축구 국가대표이면서 유럽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20대 한국 여성을 임신시키고 낙태를 종용했다, 카톡 및 수술 기록지 등 증거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했다가 제작진이 증거를 갖고 와라 요구하자 잠적했다고 방송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여자친구 폰을 보고 손흥민 선수와 여성분 간에 있었던 일, 비밀 각서 등을 우연히 알게 됐다는 건데, 사건 반장 방송에서 나오는 녹음을 들어보면 국가대표라는 사람의 짓거리가 어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깨끗한 이미지인데 둘 다 엿먹으라고 제보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 정작 손흥민 선수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은 임신을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딱 봐도 의도가 돈이라는 거죠. 돈. 처음에는 만난 것은 맞지만 임신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선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빠르게 수사를 했고 여성분의 병원 진료 기록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했던 이력은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낙태를 했다더라도 우리나라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그건 현재 여성분에게 왈가불가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아이가 손흥민 아이냐 그렇지 않느냐도 전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또 뉴스로 알려졌지만 같이 구속된 그 40대 용모 씨가 동종전과가 또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 쟁점입니다. 이게 문제냐면은 두 사람이 범행을 각각 따로 했냐, 아니면 같이 모의했는지 또는 도왔는지에 따라서 공갈에서 공동공갈죄로 제목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두 가지를 각각 개별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과 검찰이 다 확인을 하겠죠? 단순히 임신했으니까 돈을 달라,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면 법적인 부분을 할 부분은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먼저 우리 결혼할 게 아닌데 아이는 지우자, 내가 돈은 도와줄 테니까 비밀 꼭 지켜줘, 이러면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성분은 너가 돈 주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게 라면서 돈을 받아갔고, 남성분은 너 이랬었지, 이거 퍼뜨리기 전에 나한테 돈 줘,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32살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누굴 만나고 사랑하고 이런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성을 보는 눈을 아주 조금 더 올려서 좀 현명하고 좋은 분을 만나지 않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공갈죄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뉴스에서 공갈이라고만 하지 않고 공갈, 협박 이렇게 두 단어를 보통 세트로 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관련 기사를 보면요. 손흥민의 임신했다. 협박한 남녀 구속 송치 아니면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수사 나선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갈죄, 협박죄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고 법으로 처벌 수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이서 모의를 해서 했는지 각각 한 건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정말 또 엄청 다릅니다.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별거 아닌 가벼운 범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공갈 혐의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흔치 않다고 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면 실형은 아주 자주 나오는 사안입니다. 단순 협박은 합의를 하면 반의사 불벌죄라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으로 돈까지 뜯으려 했다. 협박 플러스 돈이 들어가면 공갈의 경우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에 따라 양형 기준이 또 다릅니다.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이하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권고지만 특히 손흥민 선수의 피해 금액이 지금 3억 원입니다. 1억부터 5억까지는 양형 기준이 1년 6개월에서 4년이고요. 가중처벌을 받으면 3년에서 7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누가 내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돈 얼마 줘라 아니면 돈을 안 주면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너를 사회에서 나락 보내겠다 이러면 엄청 두렵고 무서워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돈 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더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돈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한 번 받고 접는 게 아니고 얘 돈 주네 한 번 더 1억, 2억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는 게 맞고요. 저는 이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한 번 돈 주기 시작하면 다른 이슈가 있어도 결국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게 생깁니다. 첫째, 돈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세 번째, 경찰 신고를 바로 하거나 아니면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내가 이런 협박에 쌓이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서만 서는 게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것부터 그 이후에 민사소송까지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협박받고 있다는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주변 친구나 가족,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이라도 말해보세요.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협박이 좀 말이 안 되는 협박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 보이스피싱 이런 곳에서도 너가 뭐 한 거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제3자가 들어보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쵸? 이게 실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증거도 없이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불안하고 힘든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말하고 이것이 과연 협박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맞는 협박인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대방의 말 대부분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너 인생 나락 보낼 수 있어 이런 말을 해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의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면 나락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가는 거예요. 공갈 범죄를 예방하는 핵심은 돈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는 것,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공갈 미수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나 112 신고할 수 있어요. 공갈을 당했다. 그럼 내가 돈을 주지 않았다 끝이 아니니까 곧장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여성분과 공범이 구속 통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시간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공갈을 시도한 일당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지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희 루멘즈를 비롯해 주변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꼭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갈 같은 건 절대 참고 버텨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 연예인을 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래. 따라서 정말 상담받고 꼭 좋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권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